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푸드골의 송동호입니다.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오늘은 스트리밍 영상을 안 올리고, 짧게, 왜냐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비교적 좀 짧은 시간대 좀 간략하게 깔끔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이제 증권방송에서 코멘트를 했던 종목이지만, 네, 좀 오늘은, 좀 비교적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을 하나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한테 전부 다 이 정도면은 청산하고 나와도 되겠다고 코멘트 드려가지고 대부분 팔고 나오셨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뭐냐면 율촌화학이란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지금 유튜브 하기 전에 이제 한국경제TV에서 그 공식 유튜브를 할때 네, 괜찮다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소개만 드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기는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가격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매수하기엔 매력적이지가 않았어요. 자, 넘어가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자, 해당 종목은 그 포장재 및 전자소재 제조업체고, 뭐 식품 산업 포장재, 디스플레이, 이체전지, 필름 소재 등 제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율촌학이라는 회사 자체가 농심그룹의 산하 계열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우깡 그 은박봉지 만드는 회사가 율촌화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로 시작을 했다. 라면 포장지와 라면 박스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관련 기사들을 보면은 그 2021년 3월 27일 농심그룹의 창업자 신춘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0원이었어요. 농심 2세 신동원 사전 승계로 절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깔끔하게 작업을 쳐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될 정도로 어 깔끔하게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절세 작업을 했어요. 사전에 경영분리 및 증여 작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수백억 평가이익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사가 뭐 지배구조 분석, 이제 신동윤 부회장 최대 주주 입지 국권 계열 분리는 언제쯤 이런 뉴스였는데 그 지금 이제 가족들 소개 이렇게 기업을 이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떴고 자, 지금 현재 지분 구조 같은 경우는 농심홀딩스가 31.94%, 그리고 신동윤 부회장이 19.36%, 그리고 신동윤 부회장의 아들 신시열 씨가 4.64%, 그리고 신동윤 부회장의 여동생이자 신시열 씨의 고모인 신경 씨, 아모레퍼시픽 회장 서경배 회장의 부인이신 분이시죠. 이분이 4.0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지분 나누기 결과예요.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기관들의 관심일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신동윤 부회장이 들고 있는 농심홀딩스의 지분 13.18%와 농심홀딩스가 들고 있는 율촌화학의 지분 31.94%가 어떤 식으로 교환돼서 계열 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제 주 관심사고 그래서 상속되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증여나 상속을 받으시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의 가격을 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가격을 눌러놓고 내려야지 세금이 그만큼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환돼서 계열분리가 이루어질 것인가 보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는 농심그룹 자체가 형제 간에 서로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그룹이에요. 비교적 화목합니다. 뭐 전쟁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올해 63세인데 이제 신동윤 부회장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기준이 현재는 65세죠. 그러니까 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자 이번 기회에 3세로 상속세 절감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신춘호 회장 타계 이후 주가가 다소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는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또 3세 상속 증여에 대해서 사전 증여 때문에 주가가 좀 눌림목을 줄 것이다라고 해서 관심 종목에만 올려놓고 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매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매력적이지 않냐. 최고가 대비해서 한 40%가 빠졌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블록딜로 이루어질 것이라서 당장 주가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당장은 주가에. 근데 일단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다. 일단 진입을 시작하기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자,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더 큰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자, 내부 거래 비중이에요. 자, 농심의 라면 포장지와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수직 계열사로 설립을 했으니까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율촌화학은 2020년에 매출 200억 원 가량을 냈는데 포장 사업 부문이 75%고 전자 소재 사업 부문이 25% 비중이에요. 거의 내부 거래 비중이 100%, 75%, 그쵸. 자기네들 회사끼리 주고받고 했으니까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죠. 네, 그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도 공정거래법을 회피하기에는 높은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걸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포장 사업 부분 상당수는 세탁세제 껍데기 등 타사 매출이고 보통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자산 5조 원을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 집단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말에 기준에서는 자산 총액이 농심홀딩스가 1조 2,481억 원, 그리고 농심이 2조 7,255억 원, 그리고 율촌화학이 6,133억 원, 그리고 상장사 세 곳의 자산만 4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를 지고 일감 몰아주기 등 관련해 규제를 받게 되는 만큼 1년 안에 내부 거래를 좀 많이 줄여야 돼요. 입장 자체가. 그래서 대주주들이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지고 시총 커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왜? 감사가 들어오니까.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자, 율촌화학에 기회가 있다면은 그래서 자, 앞의 내용을 역으로 노리는 외국인 투기 세력에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덩치가 커져가지고 시총이 올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율촌화학 입장에서는 농심그룹의 매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는 걸 소명을 해야 되는 자료가 있어야 돼. 그런 절박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된 기회라고 본다면은 이런 절박함에 대한 해법이 바로 그 옛날에 LG화학이죠.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자, 파우치형 2차전지 파우치 수주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는 2차전지 파우치 납품이 비중의 25%에서 30% 정도고 율촌화학 입장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고 좀 개인적으로 좀 확인 조사를 좀 많이 한 결과 LG 에너지 솔루션 향 수주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얼마 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부품 승인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카와 같은 라면 포장지 매출량을 줄이기보다는 이제 그건 놔두고 그거대로 놔두고 그리고 LG화학의 2차 파우치 쪽 매출을 늘려가지고 비율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출 자체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캐파를 키우는 거예요. 매출의 캐파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감사를 좀 어느 정도 피하고 기준을 피하고 주가도 올리면서 주가도 좀 나중에 되면 이게 좀 팬더먼탈적인 요소가 크겠죠. 이게 재료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지금은 또 주가가 눌림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충분히 눌렸고 지금부터 더 싸면 더 땡큐라고 보고 있으니까 자 다시 좀 넘어가지고 자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PBR이 1.5에 PER은 25.87이에요. 뭐 이 정도면은 그냥 소소합니다. 뭐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왜냐면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률이 2.94% 순이익률이 2.53% 그리고 ROE가 5% 부채 비율이 80% 매력적이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그 현금 배당률이 2.3에서 3.8%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상속세 요인을 고려한다면은 배당률이 올해부터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측면도 좀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자 봅시다. 이건 CNC 하이테크고 자 율촌화학 차트를 봅시다. 지금 일봉을 보면은 굉장히 오랜 동안 횡보하고 있죠.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40%가 빠졌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진입을 하기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일봉 보면은 굉장히 상당 기간 동안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막 온 돈을 다 들여서 들어가라기보다는 적어도 3, 4분할 매수 정도는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이고 20%에서 30%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타이밍이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기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딱히 이런 것들은 싸게 들어가면 배당도 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보고 있고 수익 실현 목표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종목에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을 들어가면 절대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건 큰 금액으로 들어가기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퍼센테이지가 20% 30%만 돼도 예를 들어서 5억 들어갔는데 30%면 1억 5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봅니다. 네,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전에 팔아가지고 그 전에 사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뭐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이건 절대 금액을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보다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추천 종목에 대한 소개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